식물을 기를 때 음악을 들려주면 더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한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우리 집에 있는 식물들에게 음악을 들려준 적이 없다. 그게 미안해서 물을 줄 때마다 잠깐씩 말을 건다. 예쁘게 자라라 라고 할 때도 있고 너무 덥지 물 더 줄까 하며 호스로 시원하게 물을 뿌려주기도 한다. 예전엔 빨리 끝내려고 나무 가까이에서 물을 주었는데 어느 날 신문에서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을 나무들이 아파한다는 기사를 읽은 다음부터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물을 준다. 그럴 때도 한마디는 꼭 한다. 안 아프지? 하고 말이다. 자로 재어보진 않았기에 내 느낌일 뿐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말을 건넨 다음부터는 더 잘 자라는 것 같다. 이러한 말의 기운은 식물만이 아니라 물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영하 5도 상태의 물 결정체들을 연구하여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썼다. 각국의 글을 보여주고 말을 걸고 음악을 들려주면서 물의 반응을 관찰했는데 그 결과 사랑 감사의 글을 보여주었을 때 물 결정체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웠다. 정말 예뻐라고 말할 때도 결정체가 아름답지만 가장 으뜸은 사랑과 감사였다. 미워라고 할 때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의 표정 이상으로 결정체가 온통 찌그러져서 마치 암세포 덩어리처럼 보였다.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은 미안해요 라고 말했을 때다. 필요한 말이고 좋은 말인데도 아주 선명한 결정체의 모습이 아니었다. 에모토 박사는 그 말을 너무 강하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생각해보면 그렇다. 사랑도 감사도 예쁘다는 말도 크게 하면 할수록 좋은데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크게 소리치면 진심이 변질될 수도 있겠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해도 돼라는 긍정적인 말과 안 돼라는 부정적인 글을 보여주었을 때에도 아주 다른 결정체가 만들어졌는데 사진을 봐도 믿기 어렵다. 슬픈 음악과 유쾌한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도 물은 분명하게 답을 했다. 나무에 물을 줄 때 물에게도 말을 시켰어야 하는 건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감사해, 수고하네, 나무가 고맙대 그런 말들을 해주었으면 나무도 물도 신이 났었을 텐데 말이다. 그러고 보니 사람도 70%가 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토록 칭찬이 중요하다고 하나 보다. 일본에는 말에 영혼이 깃든다는 고토다마 사상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다. 말 자체가 상대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세계와 능력에 무엇보다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여성 CEO는 새벽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라는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미 조심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뜻이 담겨 있기에 이왕이면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하거나 기분 좋은 하루 보내고 와요 라고 한다는 것이다. 그런 믿음은 그녀가 일할 때도 그대로 드러난다. 신제품 개발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신제품을 보거나 설명을 다 듣기도 전에 출시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그런 단호한 판단의 기준은 그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직원의 말이라고 한다. 이미 말에 자신도 없고 열정도 없다는 느낌이 들 때는 끝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작은 표현이나 습관을 기준으로 그런 큰 결정을 내리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직원들도 이제는 고개를 끄덕인다. 어떻게 말하는지가 어떤 에너지를 모으는지를 결정한다는 그녀의 믿음을 확인한 것이다. 한 번은 그녀의 딸이 친구 결혼식에서 나오며
눈물을 글썽이기에 그 이유를 물었다고 한다. 이 자리는 친구의 앞날을 축복해 주어야 하는 자리인데도 어른들이 안 좋은 말들을 속닥여요. 그녀의 딸 역시 그녀를 닮았다. 자신에게 서로에게 어떤 말들을 해주느냐가 중요하다. 더 나아가 문혜란 전 웰콤 사장처럼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녀는 상대를 만나러 가기 전 사랑한다, 사랑한다를 되뇌고 간다고 한다. 그리 마음이 편치 않은 상대일수록 더 노력한다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만나면 이야기도 잘 풀리고 결과도 좋은 편이라고 한다. 바로 말의 위력이다. 난 예전부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에서 감천이 하늘이 들어주시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왔다.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마음 자세면 바로 자신의 모습과 태도가 바뀌어 있기에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이라고 믿는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따뜻하게 대하고 상대에게 이로울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일을 모질게 대할 사람은 없다. 자신에게 좋은 길을 주는 사람과는 호의적인 흐름이 만들어진다. 이메일에 답장을 하나 보내더라도 내용과 더불어 격려와 관심으로 응원해주는 이는 잘 잊히지 않는다. 특히 요즘의 나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격려 한마디가 하루를 다르게 만든다. 기 코르노는 마음의 치유라는 책에서 사랑과 친밀감은 우리의 수명조차 연장시킨다고 역설한다. 그 반대 효과는 단연 고독감과 단절감이라 한다. 당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당신이 가깝다고 느끼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돕고자 하는 당신이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한 이는 예라고 답한 이보다 질병에 노출되거나 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3배에서 5배 이상 높다고 한다. 마음과 몸이 하나라는 것은 결국 분명하다. 글에 대한 자신이 없어 헤매던 얼마 전 어느 병원의 원장님이 4년 전 내 책을 읽었는데 그때 메일을 못했다며 내 책을 읽은 소감을 이메일로 보내주셨다. 인터넷에서 독자들의 서평을 뒤적이면서까지 기운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 그때의 나를 어찌하셨을까? 그분은 아마 내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를 것이다. 그저 그 몇 줄이 뭐 그리 고맙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언제 어느 때이냐가 중요하다. 상대가 나약할 때, 외로울 때 몇 줄의 격려와 응원의 말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을 주고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에너지가 된다. 속이 많이 상하거나 가슴이 아픈 날, 어김없이 내게 누군가의 문자가 온다. 탈고를 앞둔 부담감이 큰 내게 힘내라는 전화를 준 그에게 감동했다. 생전 문자 한 번 안 하던 이가 칭찬 문자를 보내온다. 별것도 아닌 일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오는 이도 있다. 고단한 그날 이런 문자 2-3통만 받아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는 나 자신을 칭찬하게 된다. 아마도 언제였는지 모르지만 남의 마음을 헤아린 적이 있나 봐. 그걸 오늘 주시나 봐. 늘 내가 입에 달고 사는 얘기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은 갚아야 하는 빚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다. 자신이 한 것은 자신에게 꼭 돌아온 것이 더 큰 의미라 여기며 지내고 싶다. 그래서 맑은 날에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면서 사람 마음을 헤아리다 보면 내 굳은 날 그들이 그리고 세상이 잠깐씩 날 돌봐준다는 것을 믿는다. 그렇다고 누군가 그렇게 해주기만을 기다리기에는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다. 자꾸
짜증난다, 힘들다 하면 자꾸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것도 세상 이치다. 스스로 나쁜 기운을 주문처럼 불러대는 격이니 말이다. 힘들고 고단하여 칭찬에 박해지고 짜증도 많아지는 요즘, 우선 자신에게 감사하다, 예쁘다, 잘한다만 자주 해주어도 아침 기분이 다를 것이다. 식물도 물도 그러하듯이 우리도 기분 좋은 응원과 격려 속에 오늘도 한 뼘씩 또 커갔으면 좋겠다.